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9월 11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46% 상승 마감했는데 사실 장중에는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하락을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밑꼬리를 그려주면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지난번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쌍바닥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점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그 오전에는 이제 코스닥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10시 반 정도에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코스피는 뭐 시작부터 안 좋았었는데 뭐 어찌됐든 하락이 이때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하락의 이유는 지금 일본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대부분의 증시는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한테도 특히 안 좋고 요새 이제 뭐 엔화가 이제 굉장히 강세로 이제 돌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물가가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상황이니까 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인상을 하면은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저렇게 계속해서 떠들고 실제로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거의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 어, 금액으로 따지면 9천억 원. 그냥 제일 많이 빠진 날에 9천억 원이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하락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하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월봉 주봉으로 볼게요.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이제 구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 27% 정도 빠졌거든요. 거의 두 달 만에. 근데 코로나 때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어, 조종을 바꿔서 좋은 모습을 보며 올라오는 시점에서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27%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왔던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금융 위기 때나 뭐 그런 때는 뭐 어떤 무슨 일이 발생이 돼서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빠졌던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만 빠지면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요때 당시가 이제 마이너스 28%네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7, 28이 이제 대부분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엔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어떠냐?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빠졌고
이때 당시도 과도하게 올랐었던 게 이제 빠지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45%인데 이렇게 두 달 만에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을 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뭐 어찌됐든 이제 낙폭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음봉이지만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일부터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제 멀쩡한 그런 흐름이고 오늘 이제 글로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이 나왔거든요. 특히 BMW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주도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다. 그래서 얘네도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 나오고 하이닉스가 1% 올랐는데 얘네들이 올라줘서 뭐 하락이 좀 지수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 거고 얘네들까지 하락이 나왔더라면은 뭐 오늘장 급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의 은행주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태양광이나 화학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왔고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장중에 좀 섹터별로 흔들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바이오 쪽이 좀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쪽이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안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도 뭐 오늘 오전에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들면서 이제 부진한 종목이 좀 늘어났다. 근데 하이닉스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호했던 종목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은 2차 전지주가 선방하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바이오주도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도 여전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장도 상당히 부진한데 요새 미국장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기차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겠지만 본연의 그 업무보다는 향후 그 미래 사업 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는데 이 로보택시라던가 로봇 사업, AI 관련 사업, 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가는 시점에 2차 전지들이 같이 그냥 엮여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라던가 기타 반도체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아마도 이쪽이 또 부진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2차 전지 쪽도 많이 빠지면은 더 이상 빠질 영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략을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그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해리스의 압승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도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 대부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찌됐든 시장이 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종목의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지금 시장은 테마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시장 환경이 뭐 노이즈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라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이런 테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 전망 올라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수급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CPI 발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CPI가 지금은 이제 중요 요소는 아니에요. 예, 중요 요소는 아닌데 고용이나 이 실업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CPI가 이제 그 중요 요소는 아닌데, 그래도 이 CPI가 빠르게 빠진다라면은 지금 그 시장이 보게 되면은 원하는 게 금리 인하를 더 크게 해라라는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25% 인하하지 말고 0.5% 인하를 해라.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CPI가 만약에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은 이제 뭐 이게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가 빠르게 잡힌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면은 금리 인하 폭을 높여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 이제 보게 되면은 예상치랑 이전치랑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여기 이제 YOY로 이게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0.2가 아니라 이제 0.1이 나오고, 여기 3.2가 아니라 뭐 3.0이 나오고 뭐 그래 버린다라면은 CPI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이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데 연착륙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CPI 0.5 그 금리 인하를 0.5% 인하하면은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이 이제 중요하고 모레는 우리나라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이랑 그 현물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목요일 날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후로는 이제 반전 가능성은 있는데, 추석 연휴가 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뭔가 흐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연준에서 뭐 비컷을 할지 안 할지 이제 모르겠는데, 시장이 지금 자꾸 비컷을 원하고 있으니까 비컷을 하게 된다라면 또 반전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면은 약간의 충격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원하니까, 예,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특별한 모멘텀은 이제 없거든요. 네, 뭐 어떤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고용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뭐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봤을 때 9월장, 10월장이
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좋았던 적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10월 이제 막판에 들어들면은 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한데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면은 망한다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막상 트럼프 되고 나면은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면서 괜찮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뭐 있어요. 뭐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미리 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어, 뭐 지금은 이제 반등 영역인 거고 반등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10월 중순이나 아니면은 11월 요때 정도 되면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해서 득세를 할 거고 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노이즈가 좀 있을 거고 뭐 최근 그나마 2차전지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 CPI 그리고 FOMC 금리 뭐 이런 결정에 따라서 또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요새 생각보다는 좀 약세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빠지는 종목도 이제 제법 보이는데 뭐 바이오주도 곧 있으면은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봅니다. 너무나 이제 변동성도 크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정말 출렁임이 이제 많았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포인트씩 막 이렇게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는 일이 매일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시장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을 샀다라면은 이제 그냥 꾸준히 기다려 보시고 지금 어차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간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자 리밸런싱을 통해서 어차피 많이 둘 다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은 좀 부진했던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 좋은 추이를 보여주는 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변경을 해서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노이즈도 많이 있고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제한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제한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음, 그간 이제 부진했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역배열로 변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좋은 추이를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여전히 좋은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은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 기회가 있었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안 좋은 다음에 많이 상승하고 안 좋은 다음에 많이 상승하고 이게 급락 나오면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크게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요 자리랑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안 좋은 상황인데 원래 빠질 때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항상 그때가 기회인 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실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것을 꼭 상기하시고 매매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주식 매매 방법, 다양한 정보, 그리고 최근에 필수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는 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자 주저없이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I 전자책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10-6472-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